안녕하세요 유자님들, 보물이 채널입니다. 자폐아이의 학습은 꼭 시켜야 할까요? 성인이 된 아들을 보고 있으니 학습을 시키기에 잘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 우리 보물들이 성장해서 사회생활을 하길 바란다면 학습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학교의 공부가 아닌 사회에서 필요한 학습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숫자 또는 글자를 읽고 쓸 줄 알고, 시간을 볼 줄 알고, 색을 알고 간단한 덧셈 뺄셈은 할 수 있어야 사회생활을 하기가 수월하겠죠. 규칙, 규범, 도덕, 윤리 등도 어릴 때부터 잘 지도해야 성장하면서 자연스럽게 몸에 배게 됩니다. 며칠 전 고등학교 특수쌤과 통화를 했어요. 아주 기초적인 학습이 안 되어서 따로 1대1 매일 개인 학습을 시킨 친구가 있는데 결국 아무리 어떤 방법을 써도 안 되더래요. 어릴 때 부모가 잡아주지 않는 경우 커서는 간단한 셈이나 읽기 쓰기 능력도 거의 불가능해 보인다고 합니다. 아이의 특성이나 어느 정도 받아들일 수 있는지 한번 보세요. 어느 정도 인지가 되는지, 암기력이 있는지도요. 적절한 시기에 넣어줘야 해요. 너무 일찍 시작해서 서로 스트레스 받아도 안 되고요. 보물이는 말은 못해도 말귀는 어느 정도 알아들었고 암기력과 관찰력은 괜찮은 편이었어요. 또래들과 비교하면 떨어졌지만 받아들일 수 있는 정도는 되었어요.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 무한 반복밖에 답이 없는 것 같아요. 아이가 받아들일 수 있는 시기에 일상생활에서도 무한정 반복을 해야 합니다. 제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신체의 건강이 밑바탕된 상태에서의 정서 안정이에요. 안 그래도 불안한 아이들이에요. 제가 지금 학습에 대해서 말하지만 그 바탕을 깔고 있는 상태에서 덧입혀 주세요. 다른 건 어느 시점에서 했는지 정확히 기억은 안 나고 그리고 비교적 수월하게 터득했는데 글자 가르치는 것이 지금도 기억에 선명해요. 제가 가르치다 못해서 아빠에게 넘기고 다시 또 제가 받아서 끝까지 가르쳐서 입학 전에 한글을 떼게 했거든요. 어릴 때 가장 먼저 시도했던 건 색깔 그리고 숫자 세는 거였어요. 늘 블럭과 공룡을 가지고 놀았기 때문에 쉽게 접근 가능했고요. 블럭이 색깔이 아주 선명하잖아요. 블럭을 가지고 놀 때마다 색을 알려주었죠. 블럭을 만질 때 또는 하나씩 끼워 맞출 때 이건 파란색, 빨간색, 노란색 이렇게 계속 일러주었어요. 숫자를 일러줘야겠다 생각했던 순간부터 세기 시작했어요. 장난감 정리할 때 세면서 같이 정리를 하고 간식 먹을 때 뭔가를 줄 때도 세면서 주는 거죠. 이렇게 숫자나 색깔은 일상생활에서 가르쳤고 비교적 쉽게 알게 되었습니다. 한글은 제 욕심에 의해서 입학 전에 무조건 가르쳐야 한다는 생각에 서로 고생했어요. 덧셈 뺄셈은 학교 들어가서 가르쳤는데 그때도 주로 먹는 것과 장난감을 이용했습니다. 생각해보면 이것도 좀 한참 걸렸던 것 같아요. 다른 특별한 방법이 있는 게 아니라 반복이에요. 우리 아이들은 일반 아이들의 2배, 3배, 안 되면 10배까지 반복하면은 또 많은 것들이 가능해지기도 합니다. 먼저 어렸을 때 숫자를 가르쳤잖아요. 숫자 세기가 일상에서 가능해졌으니 조금 더 커서 학교 들어간 뒤에 셈을 시켰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사탕을 샀을 때 봉지에서 꺼내면서 먼저 세게 해요. 자주 하면은 10단위도 어렵지 않게 하게 됩니다. 항상 과정에서 정말 기쁜 마음으로 칭찬하는 거 잊지 마시고요. 세면서 꺼내놓은 사탕을 엄마가 1개, 네가 1개 이렇게 앞에 놓는 거죠. 그 다음에 이거 합치면 몇 개? 이렇게 가르쳤고요. 그러면서 숫자를 점점 늘려서 반복을 했어요. 하나에서 1개를 하다가 하나에서 2개. 이렇게 해서 숫자가 이제 점점 올라가게 되면은 어느 순간 올라가면 또 헷갈리고 그러면서 또 짜증내고 이런 반복이 계속 이제 이어졌죠. 이렇게 세는 걸 시켜야겠다 싶으면 일상에서 항상 셀 수 있는 건 다 세고요. 셈을 가르쳐야겠다 싶으면 둘이 마주 앉아서 아이가 좋아하는 장난감이나 간식을 이용해서 하고요. 교과서에 나오는 연산도 계속 반복을 해서 처음 1 더하기 1부터 1 더하기 2, 3 계속 늘리죠. 이렇게 하면서 10단위, 교과서에 100단위 나오면 100단위까지 계속 반복해서 시켰어요. 곱셈도 리듬을 타면서 계속 외우고 난 뒤에 10단위 곱셈도 하게 하고 나눗셈까지 다 계속 가르쳤습니다. 일상에서는 원리를 가르치고 또 교과서 가지고 하고 학습지도 잠깐 했었어요.
나중에 어른이 되어서 뭐 직장에 다니면서 뭐 돈 만지거나 돈 세거나 그런 돈의 관념 이런 것까지 생각을 해서 숫자를 처음 이제 작은 숫자부터 계속 이제 교과서에 나온 대로 늘리면서 하게 되었습니다. 보물이가 유의했기 때문에 8세부터 한글을 가르쳤는데요. 통으로 가르쳐야 한대서 좋아하는 동물부터 이렇게 가르쳤어요. 쉽다고 생각하는 글자부터요. 단어 카드 있잖아요. 앞에는 뭐 사자 그림, 뒤에는 글자 이런 거요. 관심사로 하다 보니 좀 되는 것 같았는데 이렇게 조금 몇 개 하고 계속 이어지다 보면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통으로 가르치고 또 가르치다가 자음 모음 조합으로도 가르치고요. 이런저런 방법을 동원해서 가르쳤어요. 그래도 진도는 마음먹은 만큼 안 나가고 자꾸 잊어버리고 입학은 다가오고 막 성질은 차오르고 보물은 울고 거의 매일 전투를 하다시피 했어요. 엄마의 욕심에 의한 보물의 고난은 입학 후도 받아쓰기로 이어졌습니다. 매일매일 받아쓰기 연습을 시켰어요. 보물이나 저나 고생께는 했죠. 그런데 우리 아이들에게도 성취감이 중요하다는 걸 그때 알았어요. 동그라미를 많이 받아오면 너무 좋아했거든요. 보물이가 자라면서 지금 현재까지도 느끼는 부분인데요. 우리 아이들에게 작은 것이라도 성취감을 맛보게 해줘야 해요. 무언가를 해냈을 때의 기쁨과 보람, 일반인들이나 우리 아이들이나 감정선이 다르지 않아요. 그런 과정들을 거쳐 지금의 글쓰기와 사람들과의 원활한 톡으로 발전한 거예요. 보물이는 말보다 톡을 훨씬 더 자연스럽게 잘해요. 그러긴 한데 제가 쓴 한글 가르치는 법은 추천하지 않습니다. 잘못하다 애 잡을까 걱정되네요. 교과서에 시간이 나와서 시간을 가르쳐야겠다 마음을 먹은 후 이건 또 얼마나 힘들게 진행될까 걱정했는데요. 시간은 의외로 쉽게 터득했어요. 알람 시계 이용해서 1시, 2시, 3시 그 다음 이제 분단위로 이렇게 가르쳤는데 제 생각에 이미 숫자를 100까지 셀 수 있고 시계는 규칙적으로 반복하는 것이다 보니 쉽게 배우게 된 것 같아요. 시계를 볼 줄 알게 되니 학교 갈 때 시계 보면서 알아서 준비를 하고 등교를 하게 되었어요. 영어는 거리의 간판을 읽게 할 요량으로 가르쳤어요. 암기 가능하니 알파벳은 쉽게 익혔고요. 발음교 형식으로 가르쳤어요. 그거 파닉스라고 하나요? 어쨌든 그렇게 했더니 간단한 것들은 읽게 되었습니다. 한자는 단어를 쉽게 가르치기 위해 시작했고 암기가 가능한 보물이에게 제격이겠다 싶었어요. 초딩 때 8급부터 시작해서 5급까지 땄으니 자격증이 계속 생기잖아요. 5급은 또 카드 형태로 주더라고요. 이것 또한 쉽지는 않았지만 성취감을 맛보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많이 됐고요. 단어를 읽을 때도 제가 가르치는데 아주 수월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이러한 학습들이 현재의 보물을 만드는데 현격한 공을 세운 건 맞아요. 그렇게 악착같이 한글과 받아쓰기를 시켰던 건 사람들의 편견을 깨고 싶어서 그랬어요. 자폐가 있으면 말도 못하고 글도 못 읽고 못 쓰고 누구의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고 생각하잖아요. 그걸 깨고 싶었어요. 얘도 이 정도는 할 수 있어요. 이걸 보여주고 싶었고 또 그래야 선생님이나 친구들로부터 덜 무시를 당하지 않을까. 그 당시에는 그런 생각에 시켰지만 유자님들께서는 이 무식한 방법을 추천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비교적 잘 받아들이면 적절한 방법으로 학습시키면 되는데 혹시나 그 과정에서 우리 보물들에게 상처가 될까봐 걱정됩니다. 보물이도 마녀 같은 엄마에게 상처를 많이 받았을 테니까요. 학교 공부에 치중하는 것보다 일상을 살기 위한 수단으로 생각하고 상식이나 예의, 규범, 규칙 등도 꾸준히 가르치신다면 엄마는 자유를 얻게 됩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